중국의 야오간 위성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특별할 것 없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농업, 기상 관측, 과학 연구를 위한 도구라고 하죠. 그래, 중국 정말 그렇겠지. 하지만 농작물 수확량과 기후 연구라는 겉모습 뒤에는 분석가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첨단 얻은 우주 기반 감시 네트워크 중 하나의 중추입니다. 2006년 이후로 중국은 500기 이상의 야오간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부는 구름이나 야간에도 표적을 촬영할 수 있는 합성 계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성들은 협력 클러스터로 운용되어 베이징이 거의 실시간으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선박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함께 이 위성들은 민간 기상 위성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화로운 과학으로 홍보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중국이 힘을 투사하고 경쟁국을 감시하며 잠재적으로 해상전의 균형을 재편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오간 위성들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중 용도라는 위장된 모습이 중국의 전략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리고 만약 충돌이 발생한다면 이 거대한 네트워크는 얼마나 취약하거나 막을 수 없는 존재인가? 위성군의 탄생. 그래서 중국이 야오간 위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보통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과학 연구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용이라고도 하죠. 때로는 재해 감시용이라고도 합니다. 절대 정찰용이 아니라고 하죠. 이런 위성들은 마치 모든 현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발전의 도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 밖에서는 거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문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비싼 위성들을 단순히 쌀 수확량을 조사하기 위해 쏘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기상 예보보다는 해상 감시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위성들을 편대 비행시키는 걸까요? 서방 분석가들은 이 위성들이 사실상 위장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현재 궤도에 400개가 넘는 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베이징이 진짜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놀라운 쌀 수확량이죠. 만약 분석가들의 말이 맞고 지금까지의 증거를 무시하기 어렵다면 야오간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비밀 위성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위성들은 미 항공모함을 태평양 전역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공군기지에 전투기가 집결하는 것도 감시할 수 있죠. 또한 중국의 악명 높은 항모 킬러 미사일의 표적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오간은 중국의 군사력을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만드는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왜 중국이 여전히 위장 작전을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거대한 정찰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도 그 실체를 부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때는 모두가 그 사실을 압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워싱턴은 이것들이 지상위성이나 과학 프로젝트라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대놓고 말하죠. 그건 그냥 정찰용입니다. 우리는 정찰합니다. 모두가 정찰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방식을 택해서 대놓고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오간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치적인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노골적인 군사 시스템이 일으킬 수 있는 반발 없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만큼 상황의 중대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만약 야오간이 중국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 함선을 추적하고 표적화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면 남중국 해에서의 어떤 충돌도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이것은 분쟁의 도화선을 짧게 만들거나 심지어 오판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건 미국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일본, 대만, 이들 모두가 이 조용한 감시의 장막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야오간이 발사될 때마다 중국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가 이렇게 우주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경쟁자들에게도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우주의 고지를 장악한 쪽이 지상에서의 전투 속도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정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모함 전단, 즉 USS 로널드 레이건과 그 호위 함정들이 남중국해를 통과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들을 찾는 것이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중국은 초계기, 바다에서 감시 역할을 하는 어선 또는 해안가의 레이더 기지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위치를 확인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확인이 되더라도 그 정보가 본부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함대는 먼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승조원이 탑승한 수십억 달러짜리 군함들이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항공모함 전력의 핵심인 기동성, 예측 불가능성, 어디든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은 야오간 위성이 궤도에서 이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순간 크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위성은 그냥 위성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 가지고 있고 유럽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고 물을 수 있겠죠. 중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들의 발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야후간 위성이 완전히 다른 용도라고 계속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한 정찰 위성을 절대 정찰 위성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면 그냥 솔직하게 그래 이건 정찰 위성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뭐라고요? 목적을 숨기고 있다면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국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인정하는 데 따르는 책임은 피한 채 감시의 이점을 얻고 싶어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그래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는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베이징이 자국의 함대 추적 시스템을 재해 모니터링이나 쌀 수확 도구로 포장하려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불안감이 생깁니다. 만약 그들이 이걸 숨기고 있다면 또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군사위성을 환경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할 수 있다면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남중국해의 연구 기지들이 정말로 기후과학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미사일 기지와 관련된 걸까요? 이런 경우의 파장은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군사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인도, 대만과 같은 경쟁국들은 더 이상 베이징의 감시 밖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하는 모든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중국은 세계의 한 가지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우주, 무역, 기후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도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그림의 질문입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왜냐하면 베이징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의 위성 군집을 구축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순진한 척 위장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위성들은 농작물을 연구할 수도 있고 홍수를 감시할 수도 있으며 자연재해 시에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성들은 실제로 기상 예보와 자원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야후간이 그렇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군사적 역할이 민간 용도에 너무나도 깊이 얽혀 있어서 두 영역의 경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더라도 야후간이 말하는 대로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숫자가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입니다. 야후간은 공식적으로 2006년에 발사되었고 그때부터 2015년까지 약 24개의 위성이 궤도에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그 숫자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 2025년에는 470개가 넘는 위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성 발사도 거의 매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산물이 인류 생존에 중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매달 새로운 위성을 발사할 만큼의 가치가 정말 있을까요? 이 위성들은 합성개구 레이더라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구름이나 안개를 뚫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에도 선박과 차량의 선명한 레이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성들은 전자정보 수집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서 레이더 신호, 무선 교신, 심지어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서 나오는 신호까지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지, 항구, 건설 현장 등의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할 수 있는 광학 카메라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야후간은 보고 상자가 되었습니다. 한 세트의 위성은 레이더 반사 특성으로 선박을 식별하고 또 다른 위성은 어둠 속에서 위치를 추적하며 세 번째 위성군은 선체 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상공로,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군의 지휘센터에 전달되는 협조된 작전입니다. 야후간이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만큼 효과적이라면 이는 중국이 이제 인도 태평양 전역의 미국 및 동맹군에 대한 거의 실시간 표적 데이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균형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이는 군사적 균형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로의 안정과 글로벌 무역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전에서 정보는 화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입니다. 군대는 눈을 감고 싸울 여유가 없습니다. 야후간 위성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완성해온 기술에 필적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능가할 수 있는 하늘의 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이상 안심하고 항공모함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호주 역시 추적당할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고는 행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동남아시아의 소국들이 베이징의 눈이 그들의 해역, 하늘, 항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후간 위성군은 지금까지 구축된 것 중 가장 야심찬 감시 시스템 중 하나로 2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전쟁의 미래를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입니다. 현재 야후간 위성군은 세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광학 영상, 그리고 전자정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인민해방군에게 군사기획자들이 다영역 상황인식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즉, 바다, 육지, 공중을 가로지르는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고 추적하며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주요 능력은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입니다.
일반 카메라가 맑은 하늘의 햇빛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SAR은 전파를 발사한 뒤 그 반향을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즉, 야오간의 레이더 위성은 구름, 안개, 연기, 심지어 밤에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미 항공모함 전단을 추적하는 데 집착하는 국가에게 이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남중국해를 항해하는 함선은 악천후 속에 숨을 수 없습니다. SAR은 선박의 윤곽까지 모두 드러나게 합니다. 미국의 라크로스와 센티넬 프로그램 같은 서방의 레이더 위성들도 같은 기술을 사용하지만 중국의 위성군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를 커버하는 소수의 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오간은 수십 개의 위성이 배치되어 있어서 재방문 시간이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학 이미지도 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첩보 위성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 위성들은 망원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어서 활주로에 있는 개별 항공기나 집결지의 차량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은 이 위성들이 지도 제작과 농업에 사용되는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학 야오간 위성이 미국의 B-52 폭격기가 주기되어 있는 괌 상공을 지나갈 때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곳에는 논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이 일관성을 높이는 기술을 완전히 익혔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초기 야오간 위성의 영상 해상도는 수미터에 불과해서 대형 선박을 식별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최신 버전은 미국의 키홀 위성처럼 1m 이하의 해상도를 자랑해서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안테나, 심지어 위장망의 배치까지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합니다. 세 번째 축은 신호정보, 즉 시긴트입니다. 이 위성들은 사진을 찍는 위성이 아닙니다. 대신에 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모든 레이더 펄스, 모든 함선 간 통신, 모든 잡전 잡화까지 야오간 위성은 모두 포착해서 분석하고 지상공로 전송합니다. 물론 이 기술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전자정보 수집 위성 세대를 이용해 궤도 기하학을 통해 소련 함선의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 방식을 개척했습니다. 야오간은 냉전 시대의 방식을 거의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중국의 일부 위성들은 세대씩 한 조로 발사되어 정교하게 짜인 대형을 이루며 비행합니다. 약간씩 다른 위치에서 감지된 신호를 비교함으로써 이 위성들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레이더나 무선 송신기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에서 듣고 있는 세 개의 귀를 떠올려 보세요. 놓치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간단히 말해, 만약 미국 구축함이 필리핀 해에서 이지스 레이더를 켠다면 야오간이 이를 감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능력만으로도 인상적이지만 이들이 합쳐지면 이들은 전략가들이 킬체인이라고 부르는 것의 중추를 이룹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신호정보 위성이 항공모함 전단에 전자신호를 포착합니다. 레이더 위성이 그 위치를 확인합니다. 구름을 뚫고 그 윤곽을 지도화합니다. 광학 위성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이를 재확인하고 갑판의 움직임을 촬영합니다. 데이터는 지상에서 융합되어 중국 지휘관들에게 함대의 위치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DF-21D와 DF-26 항모 킬러 미사일과 같은 표적 지정 시스템에 전달됩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중국은 매년 2, 3기의 야오간 위성을 발사해왔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는 그 속도가 연간 6기까지 빨라졌습니다. 어떤 해에는 10회 이상의 발사가 이루어져 저지구 궤도가 센서로 넘쳐났습니다. 미국이 더 발전된 위성을 운용할 수는 있지만 그 수는 훨씬 적습니다. 미국의 키올 위성 한 대가 어떤 야오간 위성보다 더 뛰어난 광학 장비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위성이 궤도에 70기나 있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수략과 범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하늘에서 가장 뛰어난 눈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놓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눈을 가지는 것이죠. 야오간이 상징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지배를 위한 인프라입니다. 궤도 영역에서 항공모함이나 스텔스 폭격기를 갖추는 것에 비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리며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처럼 언론의 주목을 받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없이는 현대 군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야오간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프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미사일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전투기는 에어쇼에 등장하지만 위성은 조용하죠. 하지만 위성이야말로 전투기와 미사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위성은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위성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지상국, 이미지를 처리하고 융합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이상 징후를 감지하도록 훈련된 AI 알고리즘과 직접 연결되어 더 큰 생태계를 이룹니다. 야오간 위성의 시야에 포착된 군함은 단순히 하드 드라이브의 원본 이미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분석되고 표시되며 중국 해안의 미사일 여단과 위성을 연결하는 타격 네트워크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에는 병목 현상이 존재합니다. 위성, 지상국, 지휘센터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사일 포대를 지연 없이 그리고 전파 방해 없이 연결하는 것은 복잡하며 기술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또한 생존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이 위성들은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지상 기반 요격 수단부터 전자전 시스템까지 대위성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서 야오간의 수적 우위가 도움이 됩니다. 위성 한두 개를 파괴한다고 해서 네트워크가 마비되지는 않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네트워크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중복성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이 야오간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더 넓은 영향력. 2020년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이 괌 근처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때 분석가들은 새로 발사된 야오간 3기가 이 지역을 몇 시간마다 한 번씩 훑을 수 있도록 궤도를 조정하며 위치를 찾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만에 중국 관영 매체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미 항공모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자랑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비록 여전히 쫓고 쫓기는 신경전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야오간 위성이 군사적 도구인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 점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위성군이 중국의 현대전 인식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느냐입니다. 많은 야오간 위성들은 미국의 위성들보다 덜 정교합니다. 해상도나 암호화 수준은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수적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하지만 위성의 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잡, 중복, 유지보수 문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성은 빠르게 노후화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규모의 위성군을 운영하려면 지속적인 발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로켓 발사대인 타이완, 타이위안, 주치안, 시장 등이 끊임없이 가동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전쟁 전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강한 국가들에 대해 우위를 점하려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소규모 국가들에서도 지구 관측 위성을 협력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재해 모니터링, 기후 분석, 그리고 다시 한번 농작물 수확량 예측을 돕는다는 명목 아래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중 용도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 설레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코로나 정찰 위성도 기상 연구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소련도 제니트 프로그램으로 같은 일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우주가 더 이상 두 나라만의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커졌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들과 스페이스X의 플래닛 레버스 같은 민간 기업들도 자신들만의 위성 군집을 쏘아 올리고 있고 군사와 민간 데이터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호해졌습니다. 대만과 일본 국방부의 보고서에서는 야오간 위성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이를 지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 관계자들은 의회 청문회에서 야오간 위성의 군사적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합니다. 그리고 오신트 커뮤니티는 너무나도 효율적이어서 야오간 위성이 발사된 지 몇 시간 만에 트위터 스레드에서는 이미 그 궤도를 추적하고 탑재물을 추정하며 어떤 미 항공모함을 쪼고 있는지 농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는 이제 전문가들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외교적 상황에서 그럴듯하게 부인할 여지를 유지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위성들은 또 다른 것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훨씬 더 어두운 가능성, 즉 우주가 경쟁과 군사화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될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이미 우주군을 창설했습니다. 러시아는 기술적으로 덜 앞서 있지만 여전히 대위성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2019년에 자체적으로 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야오간이 중국의 작전에 더 중요해질수록 미래의 분쟁에서 더 중요한 표적이 됩니다. 단 한 발의 미사일, 레이저 시스템 또는 사이버 공격만으로도 위성군의 일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을 공격하는 것은 전면전으로의 확전 위험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위성은 국가의 지위 및 통제의 핵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야오간의 이중 용도의 모호성이 그 자체로 무기가 됩니다. 베이징은 이 위성들을 기상 및 농업 위성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 위성들이 공격당하면 중국은 민간 인프라에 대한 적대적 공격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격받지 않으면 이 위성들은 계속해서 군사급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회색지대는 서방이 취할 수 있는 어떤 대응도 복잡하게 만듭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존재합니다. 위성은 군대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를 뒷받침합니다. 해운로, 자원 탐사, 그리고 세계 무역은 선박의 위치, 기상전선의 이동, 그리고 농작물이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추적하는 데 의존합니다.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사실상 야오간 위성은 베이징이 통제하는 파키스탄과 같은 파트너와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독자적 정보 체계를 만듭니다. 이란이나 1대1로 구상에 참여하는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또 다른 수출품이자 또 다른 영향력의 지렛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 궤도는 이미 정부와 민간 기업의 수천 개 위성으로 붐비고 있습니다. 야오간 위성이 새로 발사될 때마다 혼잡이 더욱 심해집니다. 각각의 고장난 위성은 우주 파편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부터 일반 사람들이 의존하는 기상 관측까지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충돌 연쇄 반응, 이른바 카시우스 증후군은 군대뿐만 아니라 현대 생활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야오간을 빠르게 구축하려는 것은 더 큰 공유지의 비극의 일부로 모든 국가가 하늘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지만 아무도 그 결과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불안한 영향은 심리적인 것입니다.
야오간 위성은 조용히 궤도를 돌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익명성이 줄어드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한때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위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야오간은 안정화 요인일까요? 아니면 불안정화 요인일까요? 이론적으로 투명성은 기습 공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다면 먼저 공격하려는 유혹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야오간은 중국에 비대칭적인 가시성을 제공하여 중국이 경쟁국의 작전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불균형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우주 기반 첩보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래했으며 야오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